반갑습니다, 여러분. 2019년 5월 19일입니다. 5월의 세 번째 일요일이죠. 지난주 소풍 핑계대고 한 주 빠졌어요. 그랬더니 벌써 세 번째 일요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스쿨버스 운전사들은요, 한 달에 한 번씩 안전교육을 받아요. 이게 주 법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1시간씩. 그런데 이 철, 그러니까요, 이렇게 봄에서 여름으로 바뀌는 이 계절이 되면 항상 교육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의 도로는 어제의 도로와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운전을 할 때 이 도로는 어제의 도로와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나무잎들이 새로 이제 막 나지 않습니까? 가지도 막 쑥쑥 자라고요. 그래서는 어제 지나갔던 길과 오늘 지나가는 길이 다른 거예요. 물론 도로는 똑같죠. 이런 겁니다. 어제는요, 이 위치에서, 내가 운전을 하고 가는 이 위치에서 저기까지가 보였어요. 근데 오늘은 그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려가지고. 그러니까 어제는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내가 이 위치에서 저쪽 상대편에서 차가 오면 내가 서도 된다. 시간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오늘은요, 이만큼 가지가 나오고 잎이 더 무성해져 가지고 차가 보이는 그 시계가 훨씬 짧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그 이야기를 해요. 어제의 도로와 오늘의 도로는 다르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요, 이걸 염두에 두지 않으면, 인식해 두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요즘철이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계절이에요. 오늘은 어제와 다르다. 사실은 지극히 간단하고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 가장 일반적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다 보면요, 물론 이 동네 아이들 다 착해요. 말 잘 들어요. 근데 운전자의 말을 잘 안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요, 잘 들어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하지만 어떤 아이는 잘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말을 듣게 해야죠. 방법이 예전과는 달라져야 합니다. 제가 운전한 지가 한 15년 됐는데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바뀌었어요. 15년 사이에 아이들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아이들은 어제와 아이들과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제의 아이들은요, 아이들이 자리에 가만 앉아서 시끄럽지 않게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만약 그렇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막 떠드는 아이들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엄마한테 말할 거다. 이런 거예요. 좀 치사하긴 하죠. 엄마한테 이른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물론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 안 듣는 아이에게 너 자리에 옮겨 앉아.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아이들이 버스 안에서 떠들고 시끄럽게 하는 건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모여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리를 떼어놓는 거거든요. 너 다른 데 가서 옮겨 앉아 라고 하면 예전에는 아무 소리 않고 그냥 옮겨 앉았는데 요즘 아이들은 가끔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I'll talk to my mom. 이러는 거예요. 너 자리 옮겨 앉아. 그러는데 지가 가가지고 엄마한테 이럴 거야. 이런다는 거죠. 아이들이 변했다는 겁니다. 글쎄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가 변한 것이기도 할 겁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요, 아이들을 통제하는 방법도 변해야 합니다. 계절에 따라 보이는 것이 바뀌고요, 시간에 따라서 아이들이 바뀝니다. 또한 역사에 따라서는요, 역사의 인식이 바뀝니다. 아니,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5.18 광주 민주항쟁에 대해서 망언, 그냥 좋은 단어로 쓰니까 망언이라고 하지만 그 말은 그저 미친 소리 또는 개 짖는 소리를 늘어놓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무슨 뭐 종북이니 좌파니 하긴 뭐 누구는 주사파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신 분들 뭐 주사파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더해서 무슨 공산주의자. 요즘은 뭐 공산주의 이런 얘기 잘 안 하던데요. 그 대신 이제 사회주의 정책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뭘까?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는, 흔히 말해서 구시대적인 발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글쎄요, 구시대적 발상? 아니,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하면 오히려 수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명명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건 구시대적 발상, 수구가 아니라 수구를 이용해서 오용 또는 악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절에 따라 보이는 것이 바뀌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꽝 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왜? 어제까지만 해도 여기서 차가 보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차가 튀어나오니까 꽝 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시간에 따라 아이들이 바뀐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뚜껑 확 열려요. 그래서 버스 세워놓고 그냥 내려버려야 됩니다. 저걸 그냥 한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마찬가지로 역사에 따라서 인식이 바뀌어야 하는 것을 부정하고자 하면 결국 그 역사로부터 퇴출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가맸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전에는 율법이라는 것으로 사람을 이렇게 올가맸다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글자로 이렇게 다 적어놓고 이렇게 하면 죄, 이렇게 하면 죄, 저렇게 하면 죄 이랬던 겁니다. 그 말은요, 역으로 하시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저렇게 안 하면 죄를 안 짓는 게 되는 거예요. 더하여서요, 이렇게, 요렇게, 저렇게 하면 죄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요, 이렇게, 요렇게, 저렇게 안 하면 죄를 안 짓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아주 쉬운 거예요.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된다. 이거였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런 소리를 해요. 이제는 그 옛날 것들, 율법? 그거 다 필요 없어. 그건 다 죽은 법일 뿐이야. 그건 이미 다 죽어버린 거야. 라고. 그러면서 내가 어릴 때는, 바울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내가 어릴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따랐어요. 어렸거든요. 그래서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맞는 줄 알고 율법을 따랐습니다. 그때는 국가보안법, 흔히 말하는 막걸리 보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신헌법, 긴급조치, 대통령 간선제, 흔히 말하는 체육관 선거, 이게 맞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이제는 어른으로 변화가 되었거든요. 이제는 어른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른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 겁니다. 아니, 어른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 39주기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미 들으셨겠지만 여러분들, 5.18의 진실은 보수 진보로 나뉠 수 없습니다. 광주가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바로 자유이고 민주주의였기 때문입니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습니다. 하면서 이어서 광주 사태로 불리었던 5.18이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공식적으로 규정되었고 이미 1988년에 특별법에 의해서 5.18을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했고 5.18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역시 신군부의 12.12 군사쿠데타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압 과정을 군사 반란, 내란죄로 판결했고 광주 학살의 주범들을 사법적으로 단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미 20년도 더 전에 광주 5.18의 역사적 의미와 성격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루었고 법률적인 정리까지 이미 마쳤습니다. 변했다는 거예요. 역사적 인식과 정의가 밝혀졌다는 겁니다. 물론 광주 5.18 1980년 5월 18일의 그 사건은 광주에서는 그때부터 민주주의와 자유를 향한 열망과 외침 그리고 항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군사적 폭력과 정치적 압제로 인해서 민주주의가 자유가 짓밟혔던 그 암흑의 시대가 있었고 그 암흑의 시대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국민적 합의와 법률적 정리까지 이미 마쳤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를 올가매고 있었던 것에 대해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이제는 우리를 올가맸던 광주 사태에 대해서 죽어서 군사적 폭력과 정치적 압제에서 풀려났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그때는 우리가 몰랐을 때는 박정희가 오직 민족과 국가를 위해 온 목숨 바친 하늘이 정지한 하늘에서 내려주신 애국애족의 지도자인 줄 알았었습니다. 그때는 전두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환란에서 구해낸 구국의 영웅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어렸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 생각을 해보니 우리를 올가매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서 풀려났으면 우리를 올가매고 있었던 광주 사태에 대하여 죽고 군사적 폭력과 정치적 압제에서 풀려났으면 이제는 박정희는 민족을 배신한 친일, 남로당이며 또한 민주주의를 말살한 독재자였고 전두환은 군사반란을 일으키고 정권을 탄착하기 위해서 국민을 학살한 살인마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이제는 그 어린아이의 애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다시는 그 어린아이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우리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처럼 예전에 율법이 적어놓은 것, 그 율법의 글자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직접 대면하는 믿음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처럼 새 역사 인식으로 우리 민족 그리고 조국의 내일 또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과거를 버리고 어른된 사람으로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하는 삶,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행동한 그 삶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어른된 삶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음과 역사의 인식 변화가 곧 우리 삶의 근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바탕입니다. 그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그 위에 세워놓은 것들은 모두 다 흔들려 버리고 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근간 속에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서 있기에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와 거리에서 여러분들은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책임적인 행동을 하는 것. 압니다, 여러분. 물론 말처럼 그리 쉬운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슨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하는 것보다 누군가가 적어놓은 것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대로 가고 싶다라는 마음. 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치에서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 것이 우리에겐 너무도 큰 부담이야. 해서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하는 독일인들의 마음은 결국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치즘의 자신들을 다시 내몰아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물론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이 곧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며 명령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를 올감했던 잘못된 옛것에 대하여 죽어서 어른의 삶으로 하루하루 당당하고 책임있게 삶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짐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지혜와 용기 그리고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